지금 진짜 문제는 후지산이다. 당장 후지산의 변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후지산 등산 베테랑들이 후지산 동굴에서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이런 적은 사상 처음이다. 영국의 BBC 방송은 일본의 대지진 관련 소식이 들려오면서 충격적인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진이 당장 문제가 아니라 불의 고리에서 연결된 근본 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 점인데요. 왜 이것이 단순히 지진이 아니라 후지산의 문제와 한국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 비상경보가 내려지며 기시다 총리는 즉시 아시아 순방을 취소했으며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트라우마를 겪은 일본은 생필품이 동날 정도로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3일 연속으로 7, 5, 6 정도 되는 규모의 큰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더욱더 불안감을 가중시킨 상황인데요. 이는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 대한 확률이 치솟았기 때문으로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 서부에서 중남부에 이르는 난카이 해곡에서 100에서 150년 간격으로 발생하는 지진입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150년간 아무 일이 없었다. 더 이상 에너지가 못 버텨. 폭발한다. 경고합니다. 제대로 발생했을 때 경제 손실은 1경 5천조 원 이상으로 사실상 일본 경제는 회생 불가 수준으로 빠지게 되죠. 일본 정부에서 사상 최초로 거대 지진 경보를 내린 이유가 바로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피해는 입지만 어떻게든 줄여보자. 미리 피난 가거나 준비하자는 뜻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카이 대지진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지진도 여전히 위험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최근 일본에서 과학자들 연구를 보도했으며 또 다른 대지진 확률도 크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의 후쿠시마 해역 인근의 대지진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진학자 켄지 사케타 도쿄대 교수는 지난 6천년간 퇴적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홋카이도,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지바 등 7개 현에 대한 피해를 시뮬레이션했으며 결국 해당 지역에서 반드시 대형 쓰나미를 동반한 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도출했습니다. 국무조정실 패널은 이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주기상 400년마다 이 지역에 대형 쓰나미가 관찰되었으며 17세기에 관측된 지진이 가장 최근의 것으로 곧 지진이 임박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번 지진도 약 규모 9.0급의 대형 지진으로 예상되며 발생된 쓰나미는 30m가량의 쓰나미가 이와테와 홋카이도에 닥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예측이 있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후쿠시마 현에 쓰나미로부터 보호를 위한 장벽을 세운 상태입니다만 예상 쓰나미는 장벽의 높이를 상회합니다. 사타케 교수는 시뮬레이션에 나타난 대지진은 해변 제방 등 방어 인프라를 쌓는다고 하더라도 대처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즉 일본은 지금 복합적인 대지진의 위험을 깔고 있는 데다가 난카이는 전조가 보였다고 판단되어 위험을 제기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BBC 방송을 비롯해서 복수의 전문가들은 이것이 화산 문제로 연결된다는 의견을 제기하는데요. 일본 TBS 방송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지진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으며 영국 BBC 방송은 심각한 지진이 일어난 위치가 최근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불의 고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판의 경계의 충돌이 훨씬 잦아지고 있으며 이것이 불의 고리의 근본 위기를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며 문제는 큰 규모의 지진이 빈번해진 동시에 현재 후지산의 폭발 주기가 근접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본 방송은 대지진이 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후지산의 폭발과 매우 가깝다는 우려가 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일본의 후지산 폭발 주기는 보통 100년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과학계에 보고되고 있는데요. 지난 1200년 후지산은 11번을 폭발해서 정확히 100년에 한 번 폭발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문제는 후지산의 경우에 최근 100주년 주기가 무시되고 약 300년간 폭발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안심할 게 아닌 것이 이번에 폭발이 일어나면 이것은 100년이 아닌 300년 힘의 폭발이라는 것이고 문제는 최근 수년간의 환태평양 불의 고리에서 이러한 주기를 무시한 화산들이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1차적으로 지난 2022년 통가의 화산 폭발로 인해서 거대 섬 하나가 완전하게 사라져버릴 정도의 파괴력을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은 통가 역시 100년 주기를 넘어섰는데 최근 동일본 지진 등 불의 고리가 급격하게 활성화되었으며 이에 자극을 받아 통가 화산도 폭발했으며 그 힘은 수백 년이 응축되어 훨씬 강력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지산도 100년이 아닌 300년의 힘으로 폭발을 하게 된다면 초대형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최근 후지산 주변에서도 지진이 매우 잦게 일어나는 점도 불안합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후지산에서 단 50km도 안 되는 지점에서 규모 5의 지진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후지산 근처 내부 활동으로 지각이 파괴됐을 때
나타나게 된다는 고주파 지진도는 2021년 98회였으며 2022년에는 82회 등 계속 발생했고, 이미 지질학자들은 2023년의 폭발에도 이상이 없을 정도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일본 후지산 등산가들에 따르면 후지산 내 동굴의 얼음이 급속하게 녹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마그마 활성화로 인해서 고온으로 인해 얼음이 녹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진과 화산의 상관관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후지산 근교는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 경계로 가장 충돌 강도가 강력한 곳입니다. 국내 유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초대형 폭발이 예상되는 장소는 백두산과 후지산을 꼽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후지산은 300년의 힘이 응축된 만큼 레벨이 베이 7 이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난카이와 동일본 대지진, 후지산 폭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비슷하게 날 수도 있다며, 현재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이것이 일본 화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게다가 후지산은 통가와 같은 해저 폭발도 아니며 인구 3천만 명의 메가시티인 도쿄를 바로 옆에 끼고 있습니다. 현대의 도시 도쿄에서 한 번도 없었던 후지산 대폭발 시 추산되는 피해는 과거와는 다르게 계산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후지산이 여름에 폭발하면 화산재가 한국까지 직격할 수 있다고도 전합니다. 레벨 7 이상급이 예상되는 만큼 편서풍이 불면 한반도에 민폐를 끼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난카이 지진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참상을 옆에서 지켜본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지진 관련 뉴스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뜻깊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외신은 태국을 눈물 바다로 만든 한국인들이라며 태국 현지의 상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북쪽 약 70km 매남강 중류에 위치한 도시 아유타야. 이곳에는 아주 참혹한 환경에 사는 노인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가득 찬 집안, 먼지가 쌓인 물건들, 발 디딜 공간조차 없는 이곳, 무려 13명의 대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이곳은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가장으로 살아온 이 노인은 빈병을 수입해 팔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왔는데요. 하지만 오랜 시간 이어온 가난에 집세마저 못 내 쫓겨날 위기에 처하며 가족을 구하기 위해 지원을 알아보던 중 충격적인 과거가 밝혀진 것입니다. 70여 년 전 21살 청춘의 나이, 그는 추운 겨울 폐허가 된 한국애와 목숨 바쳐 싸웠던 한국전 참전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정전 후 노고에 대한 대가는 처참했고 그가 마주한 삶은 이 참혹한 환경이었는데요. 한국은 이전부터 한국전 참전 용사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이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참전 용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고, 많은 한국인들은 그가 국가로부터 보답받기만을 간절히 바랬는데요. 그런데 이때 태국행을 결정하며 직접 실행에 옮긴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현 시각 태국에 도착해 있는 이 한국인들은 사름 세 땅과의 만남 중에 있으며 그의 주거지 이동을 위해 후원을 하고, 가난이 되물림되어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못 갖춘 채 자랄 손자, 손녀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사름 세 땅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한국인이 찾아와 도움을 준 것에 감격하였고, 매일 가슴에 품고 지니던 자신의 참전 증서를 꺼내 보이며 이들에게 한참을 한국전 참전 당시의 이야기를 꺼냈다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스토리의 태국과 외신은 한국은 참전국의 예우를 잊지 않는다라며 국가를 대신해 나선 기업에 열광했습니다. 인프레시 이곳은 국내외 한국전 참전용사 후원으로 익히 알려진 기업입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이지만 수많은 기적을 창출하였고, 태국을 비롯한 에티오피아, 필리핀, 콜롬비아 그리고 국내 참전 용사들까지 적자 속에서도 의료 지원, 물품 식사 제공, 금전적인 후원을 이어왔고, 외신의 강력한 요청을 해 16개국 참전국의 의료 지원 프로젝트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한 번의 특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프레시는 최근 6.25 한국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태극기 키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태극기는 전쟁에 자원한 학병 용사들이 출정 전 각자의 소감을 적은 것으로 조국을 위해 희생정신,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다 등의 희생정신을 담고 있으며, 인프레시는 이 태극기를 정말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실제 오랜 시간 장인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이 키링은 현재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함을 담고 있으며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잊지 말자고 알리고 있습니다. 차키, 가방 등 한국의 역사를 일상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또한 해당 상품 역시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분들께 후원되고 구매한 모든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인프레시는 현재도 보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꾸준히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알리고 있습니다. 정전 후 수십 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고령의 나이가 된 참전용사들의 별세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이 어려움을 겪는 참전용사분들께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